수도권 주민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내가 잡은 약속과 모임이 정말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취소 또는 연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적인 합병 의혹과 관련해서 보고받거나 지시하신 적 정말 없으십니까? 직원들 수사에서 지시 있었던 정황이 있는데 여전히 부인하시나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영장 심사 들어간 지 5시간 반쯤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자, 최영일 평론가, 손정희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 중요한 코로나 속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서울 시민은 누구나 코로나 네. 검사를 무료로 맞습니다. 아무 증세 없어도 저 검사해 주세요 하면 돼요? 네네. 네. 증상이 있거나 혹은 이제 감염자가 갔던 장소를 방문하면 네. 당연히 아니, 그거야, 무료로 진료를 하는 지금까지는요. 거고요. 네. 그거는 보건소의 선별진료소로 가시면 되는데 네. 자, 서울시가 발표한 것은요. 무증상이어도 내가 검사를 받겠다라고 하면 먼저 신청을 하셔야 돼요. 네. 신청을 하시면 일반 보건소의 선별진료소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립병원이 7군데가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서울의료원을 네. 필두로 해서 은평병원 등이 있는데 이곳에서 코로나 검사를 해줍니다. 다만 이 신청, 선정, 그다음에 시립병원에서 검사.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에 지금 조용한 전파자들이 만연할 것이다. 네. 이런 추정 때문에 조용한 전파자를 찾아내기 위해서다라고 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내가 거기 다녀와서 약간 찜찜해 네. 라는 분들에게 음. 검사를 권유하는 거군요. 기회를 그죠? 주는 것이죠. 네. 사실은 왜냐하면 증세도 없고 하는데 뭐 기침한다고 해서 16만 원 내고 네. 그게 좀 부담이 됐거든요. 부담스럽죠. 물론 부담스럽죠. 확진 양성이 나오면 무료가 또 됩니다. 다시 돈 돌려주긴 네네, 무료가 하지만 됩니다. 네, 네. 그런 취지라 이 말씀이시죠. 네. 오늘 신규 확진자 상황 보겠습니다. 모두 38명. 네, 지역 감염이 33명이고 이제 해외 해외가 유입자가 이제 5명. 5명입니다. 네. 지역 감염 33명 모두 다 이제 수도권에서 감염된 숫자이기 때문에 일단은 6일, 7일 50명이 넘었었거든요. 8일 이르러서 이제 38명으로 내려간 것은 고무적이지만 아직 30-4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되는 시점이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처음에는 50명이나 나왔네. 40명이나 나왔네. 하다가 이게 지금 보름 가까이 이러니까 뭐 의뢰 나오는 걸로 자꾸 익숙해져요. 네. 실제로 50명이 계속 넘어가면 사회적인 거리두기 여전히 이제 강화시켜야 된다 이런 네. 목소리도 있었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큼 검사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한다라는 네. 것이고요. 하루에 28,000건이나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 28,000건이라는 숫자는 얼마 전에 정말 심각해도 2월 말에 했던 네. 검사 숫자하고 거의 맞습니다. 대등하다고 우리가 제일 보시면 더 많이 했을 때 이만큼 했습니다. 많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네. 많이 한 만큼 또 많이 감염자가 나온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의심 사례가 많아서 이렇게 검사를 많이 하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검사하는 집단들이 있다는 네. 겁니다. 대중으로 이제 밀집된 지역 중에 기숙사나 군부대 같은 곳, 그리고 병원 같은 곳, 요양원 변에서는 의심 증상이 없더라도 혹여라도 거기서 이제 감염이 되면 대규모로 확산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먼저 그렇습니다. 찾아가서 검사하기 네. 때문에 검사 숫자가 굉장히 많지만 선제적인 부분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손정혜 변호사 설명하신 것처럼 검사한 사람 대비해서 시민들 대비해서 확진자가 나오는 비율은 우리가 뭐 전 세계적으로 낮습니다. 낮습니다. 그렇지만 하루에 2만 명 넘게 검사를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게 떨어져야 하는데 늘 그 걱정이죠. 방역 당국도 지칠 거고 또 네. 우리도 지치거든요. 네. 네,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산발적인 집단 감염 오늘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또 어디입니까? 저기 탁구장 뭐 그러니까 나오고요. 네, 정은경 본부장이 브리핑하는 중에 가장 최근에 와닿던 말이 이게 깜깜이가 가장 싫다. 우리가 그랬어요. 가장 싫어하는 네. 것이 깜깜이다. 네. 소규모지만 집단 감염이 벌어지고 있는데 감염 경로를 몰라요. 그 사람이 예. 처음 감염자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경우입니다. 우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부천 물류센터, 쿠팡 물류센터는 이미 알고 있는데 네. 확진자가 소수 더 나오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 근무자 중에는 83명, 네. 접촉자 중에는 이제 55명이 나와서 전체 누적
138명인데 수도권 개척교회 관련 인천 개척교회 연합 모임이었죠. 네. 벌써 86명으로 늘었습니다. 리치웨이 노인 대상 방문 판매 네. 다단계. 여기가 홍보관에서 굉장히 뭐 종교 집회를 못지않게 노래를 부르면서 많은 노인들이 네. 모여서 밀접 접촉 집회를 했단 분위기를 말이죠. 막 즐겁게 유도하죠. 네. 네. 여기서도 지금 확진자가 아직 끊어지지 않고 추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네. 52명, 누적 확진은 52명이고요. 문제가 탁구장인데 양천구에 있는 탁구장, 이 한 곳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세 곳이었어요. 여기에 들렀던 분이 용인에 있는 교회를 가면서 용인교회에서 또 확진자들이 나왔는데 이 두 개는 연결된 것으로 네. 오늘 합쳤습니다. 그래서 탁구장 22명, 용인교회 19명이었는데 합쳐서 양천구 탁구장 41명 이렇게 집계가 그래서 됐습니다. 갑자기 늘었군요. 계속 네. 나오고 있다.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네. 탁구장 갔다가 교회로 왔으니까 합치다 보니까 이게 40명이 됐군요. 넘어버렸습니다. 어제 고3 학생이 제가 금요일 날 롯데월드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 갔다 왔어요. 이렇게 신고했다면서요. 네. 6월 5일 날 롯데월드 한 8시간, 9시간가량 머물렀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확진 판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롯데월드가 이례적으로 영업을 하다가 중단을 하고 모든 손님들을 기가 조치하고 지금 방역 소독 중에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일단 이 고3 학생 같은 경우는 어디서 감염됐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네. 않았고 조사 중이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5월 21일부터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지금 롯데월드에 갔을 때 약간의 인후통과 기침 증상이 있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네. 있어서 혹여라도 학교에 이제 다른 친구들을 감염시켰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는 거기서 걸려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수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800명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여태까지 확진한 다른 친구나 교직원 가족들은 지금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4명이 같이 갔는데 나머지 3명도 음성이고 네. 네, 다행스럽습니다. 혹여나 이제 네. 학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임시 휴교하고 지금은 방역 중이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자가격리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박원순 시장이 오늘 서울 시내 탁구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탁구장에서 지금 집단 감염이 나와서 운영 자제를 권고했고요. 네. 또 이런 방문 판매나 무슨 이렇게 모여서 하는 설명회 이런 것 좀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네.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6월 8일부터 서울 소재 탁구장 총 350여 개소에 대해서 운영을 자제하고 그리고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 명령을 내립니다. 이미 실내 체육 시설 중 격렬한 운동이 따르는 GX 프로그램, 즉 줌마, 에어로빅, 그리고 태보, 스피닝 등 고위험 시설로 운영 자제 권고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다단계 후원 방문 판매, 방문 판매 사업장 등 3개 위험 업종 총 7,333개 장소에 대해서 방역 수칙 준수 명령을 내립니다. 저 줌바인데 저희가 자막이 잘못 네, 나왔습니다. 줌바. 저 노래방이나 단란주점, 탁구장. 근데 네. 선제적으로 하지 않고 자꾸 탁구장에서 나오니까 탁구장 맞고 네네. 뭐 이런 약간 그런 점이 아쉽다는 생각도 들고 이게 일단 권고죠. 네, 완전히 권고. 금지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권고한 이제 건 뭐예요?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집합 금지 명령이죠. 네. 집합 금지 명령. 경기도하고 서울이 조금 다릅니다. 경기도가 경기도는 세죠. 많이 네. 나오니까 이제 집합 금지 명령. 종교 시설, 종교 집회 안에서 2주 동안 집합 명령이 내려져 있고요. 서울의 경우에는 이제 운영 자제는 영업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방역 수칙을 엄격하게 지켜야 되고 네. 이 공무원들이 예의주시합니다. 그래서 방역 수칙을 어긴 것이 확인되면 그 다음 단계로 집합 금지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시적으로 폐쇄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8군데 고위험군 이미 네. 나왔던 헌팅포차, 감성주점, 또 뭐 노래방, 네. 여기에 룸살롱, 클럽, 또 이제 실내 체육시설 중에서 격렬한 운동을 하는 곳 이런 곳들은 지금 현재 운영 자제인데 네. 운영 자제는 영업을 할 수는 있을 때 방역 수칙을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바로 집합 금지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아까 홍보관은 네. 사실상 집합 금지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거기는 이제 안 된다 이거죠. 네, 왜냐하면 너무 이 고령자분들이 많이 모이세요. 네. 정경 본부장님, 우리가 이제 마스크 거리 두고 마스크 끼면 감염이 덜 된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그 좀 과학적으로 연구 조사한 게 나와 있어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오늘 건데 들어보겠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사람 간의 물리적 거리를 1m 유지하는 경우에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약 82% 정도 감소시킬 수 있는 걸로 발표를 했습니다. 사람 간의 물리적 거리를 1m씩 더 추가할 때마다 더 감염 위험이 더 낮아지는 걸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마스크에 대해서도 감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의료 환경에서 마스크 착용 시에 감염 위험을 85%까지 줄일 수 있다는 그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여쭤보고요. 오늘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까지 등교를 했으면 이제 다 6월 8일인데 올 들어 이제 이 친구들 지금 오늘 학교 처음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다 등교한 거예요? 3월에 원래 개학인데 거의 100일, 99일 만에 이제 전 학년이 모두 다 등교 개학을 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매일 가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틀 가다 말고 뭐 일주일에 저기로 한 가고. 번 또는 2번 학교마다 조금 사정은 네. 다르지만 그 순차적으로 개학을 하고 순차적으로 이제 등교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전 학년이 이제 개학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일부 학교는 또 개학을 못 했습니다. 수도권 중 일부 517곳, 그러니까 전체 그 퍼센테이지로는 높지는 않지만 한 2.5%는 이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개학을 못한 학교도 있지만 대부분은 지금 개학해서 학교 문을 열었다라는 것이고요. 매일매일 자가진단에서 발열 체크해라, 호흡기 질환 없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등록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이걸 통해서 잠복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모들도 이제 아이의 어떤 발열 체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교내 감염을 없애겠다 이런 노력을 보이고 있고요. 현재는 교내 감염 소식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이제 그 진단 검사하고 발열 체크하고 그리고 등교 개학을 하겠다는 게 교육부 입장입니다. 네. 날이 덥잖아요. 근데 아이들 마스크 계속 쓰고 않죠. 있어야 되고 네. 우리 선생님들은 또 그거 쫓아다니면서 다 이걸 쓰라고 또 네, 이야기 당부해야 본인들도 되고. 해야 되고 네. 하루 종일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